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알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는데 여기 스튜디오는 아주 뜨거워요. 열기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 거의 90%는 우리 신변님의 열기. 그런가요? 좀 워워하시고. 워워. 네. 워워. 근데 이게 하프타임 때 워워가 안 돼. 그러니까. 봉인이 해제됩니다. 하프타임 하다가. 본인이 저보다 더 많이 해제되니까 오늘은 약간 좀 워워 해보십니다. 네, 제가 워워하고요. 네. 자, 제가 워워를 했을 때 네. 우리 오윤혜 씨가 어떻게 또 열기를 뿜어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SNS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사기 그리고 마약 기사에 묻히고 있는 심각한 독도 상황이라는 게시물인데요. 네네. 보니까 국내 독도 홍보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으로 하면은 13% 정도 감액이 돼서 8억 6,800만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네. 비해서 일본은 27억 원 정도 홍보성 비용 등을 확 늘려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JTBC나 MBC에서도 보도했듯이 미 국방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또 발표했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최근에 독도의 날 경상북도의 행사가 취소되고 맞습니다. 독도 결의안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댓글에 진짜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섬을 예나 지금이나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고 이 와중에도 목소리를 내는 또 지식인 분이 계셨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네. 일본 국토지리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지금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이 다케시마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회를 10월부터 12월 17일까지 열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이렇게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서 교수님이 독도 표기뿐만 아니라 강치에 대한 설명도 왜곡되고 있다. 네. 저는 사실 강치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강치가 보니까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강치의 가죽을 얻으려고 무분별하게 남획을 해가지고 멸종이 된 아주 귀엽게 생긴 동물이더만요. 이 강치가 물개 같이 생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개. 네. 독도 물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아주 그냥 멸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거 사진을 보면 정말 독도가 섬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네. 두 개고요. 저는 이제 독도에 가봤는데 2004년인가 2005년에 독도에 네. 그 해경 이 배를 타고서 한번 가봤는데 네. 섬이 두 개고요. 여기에 거의 꽉 들어찰 정도로 강치가 섬 두 개를 다 꽉 네. 들어찰 정도로 굉장히 3만 마리 많았어요. 이상이 많았다고 하던데. 근데 멸종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예. 이 서 교수님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해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네. 더 이상 거짓 선동을 멈추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 물론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죠. 그런데 네. 저는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한 대통령이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독도를 그냥 폭파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일 간에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자꾸 일으키니까 독도를 폭파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영토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그리고 단순히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그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양한 해양 우리 영유권을 네. 영유권의 범위 그다음에 해양 자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당연하죠. 단순히 그냥 외교적으로 골치 아파 일본이랑 불편한 거 싫어 그러니까 폭파시켜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무 이런 발상을 무책임한 거 가졌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발상이 혹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가 그러니까요. 왜 독도의 날도 행사도 독도에서 못 하고 이거는 말도 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는 홍보 예산을 우리가 엄청 쓰고 있는데 왜 독도 관련된 홍보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화가 납니다. 아니 뭐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독도에 대한 예산은 줄여야 일본이 덜 불편해할 것이고 오염수 관련된 예산은 늘려야 일본이 좋아할 것이고. 나
처음 살아봐요. 이런 나라에서는. 왜 우리가 일본 눈치를 보고 일본은 그렇게 편안하게 독도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거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이 자꾸 언론에서 숨기려고 하더라도 이 SNS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네. 독도는 무조건 사수하고 우리 땅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안철수, 이준석 이분은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 톰과 제리예요. 톰과 제리. 아우, 정말. 여의도 복국집에서 점심 식사를 따로따로 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가까운 방에 있었나 보죠? 옆방에. 옆방에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돼 있었던 룸이었나 본데 갑자기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식사 좀 합시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준석 씨가. 그런데 왜 갑자기 소리를 쳤냐? 들어보니까 안철수 씨가 이제 옆방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준석 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하는 거 그거 헤이트 스피치다. 아,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맞고송을 치지는 않았고 대신에 적어봐라. 소리치는 거 봐라. 이준석이랑 같이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옆방에 들리게. 네. 아니 여의도에 가면 저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데 네. 여의도에 가면 그럼 이렇게 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간이 칸막이로 돼 있는. 그래서 문 열면 한 방 되고 문 닫으면 옆방 되는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옆방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들렸다면 거의 간이 칸막이 같은 식당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나 또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할 때 본인이 조심합니다. 우선 옆방에 누가 들을지 모른다. 그렇네. 누가 들을지 몰라요. 거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하고요. 네. 민주당 당사가 두 블럭 골목 2개 지나가면 각각 당사가 있어요. 네. 그 중간에 정의당 당사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한식집, 볶음집 뭐 이런 데서 많은 정치 관련자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네. 서로 조심합니다. 저는 서로 옆방에 누가 있는지 알고 서로 이런 얘기한 거 아닌가. 아, 일부러요? 일부러. 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안철수 씨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닥터 린튼이지 미스터 린튼 아니다. 이준석 씨 영어 막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약간 주입식 영어 교육의 폐해 아닌가. 이거 너무 유치하고 수십 년 정치를 해오신 정치인들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간에 두 분 참 재밌습니다. 애증의 관계다. 네, 톰과 제리.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간 시민들이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뉴스인데요. 지난달에 대통령실이 주관한 시민 대상 간담회 프로그램에 30분 가량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윤석열 대통령 생애 등을 담은 영상도 보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시민사회 수석사나 국민통합비서실의 한 행정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 동네 순찰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이나 퍼줬다. 대통령 지지율 안 나오는 건 다 언론 책임이다. MBC, KBS 방송에 민주, 노총이나 좌파들이 나와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를 전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은 네.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이나 종북 주사파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네. 이게 한국일보 단독 기사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색을 찍어. 예. 네네. 그리고 이게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제보자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 복수니까 두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두 사람 이상 여기 한 30여 명 참여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좌파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불쾌감을 느껴서 참석자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좌파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네. A 행정관은 대한민국에 종북 주사파가 많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제보자의 말씀이니까 사실관계는 한 번 더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종북 주사파 얘기도 안 했고 이 대표에 대한 언급도 안 했다라고 A 행정관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남시장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면 그 사람이 지어내서 그러니까요. 복수의 제보자가 다 같이 네. 입을 모아 지어냈느냐 그러면.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그 카카오 택시 발언도 그게 알고 보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관련 부산 네.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주변에 이렇게 뭔가 압으로 기생하는 참모들만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민심이 대통령 귀에 들어갈 기회가 그건 없는 거 뭐냐면 아닙니까? 사실 대통령은 보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네. 대화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분이 어떤지 신분 확인 그쵸. 이런 거 잘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위해를 가할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어찌 보면 걸러진 사람들이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걸러진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걸러졌다 하더라도 국민들과도 대화를 해야 네. 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뭐냐. 네. 그 사람들의 민의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소통과 협치, 특히 소통의 첫 단추입니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반 국민인 척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네. 자주 만난다고 해서 네. 그게 소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크나큰 오해다. 네, 맞습니다. 예, 3부에서는 용해인 이기인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죠. 두 분 모시고 정치연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